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입니다. 맨 위에 프로그레스가 있어요. 지금 보면 진행 바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이거 입력할 때마다 지금 하나 비웠으니까 80 하나하나 진행률에 따라서 여기 바가 움직여야 된다고요.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가볼게요. 자, 이게 제일 위에 타이틀 위에 있죠. 타이틀 위에다가 내용을 만들고 작성을 해볼게요. 위로 가봅시다. 타이틀 폼 위에 있다고요. 자, 저거는 폼 안쪽에 타이틀 위에만 있으면 되겠구나. 폼 안쪽에 넣을게요. 자, 사각형이 있고요. 그 안에 움직일 녀석이 있어야 돼요. 움직일 녀석이 있고 걔한테다가 숫자도 바뀌고 문구도 있어야 된대요. 얘가 이렇게 진행률에 따라서 보면 이 글씨는 여기 얘를 기준으로 정 가운데 있다라는 건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HTML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div id progress 안에 div 만들 거고요. 얘가 이제 가운데 저 progress를 기준으로 가운데 있게 할 녀석이에요. 퍼센트 하나 만들게요. 그 안에 숫자가 나오고 숫자가 호로록 바뀌어야 된대요. 숫자가 나올 자리는 스팬 태그로 만들게요. 스팬 탭 해서 이런 구조가 돼 있어요. 0 저 숫자만 바뀔 거니까 뒤에 퍼센트는 안 바뀌는 거니까 퍼센트 completed letted. 자, 폼 안쪽에다가 id progress div span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자, CSS는 일단 좀 짤 거예요. 저 배경색이 늘어나라고 진행률에 따라서 우리는 누구의 여기에다가 배경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할 거냐면, 자, 일단 HTML에 이렇게 작성되셨습니까?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보면 위에 이렇게만 나오고 있죠. 일단은 저 바깥쪽에 랑 그리고 누구 얘를 기준으로 요 메시지가 가운데 나오게끔 포지션은 잡아놔야 되겠다고요. 그거는 해야지. 해볼게요. HTML은 이렇고 CSS 가볼게요. 그냥 맨 밑에 쓰겠습니다. id progress에다가 기준을 잡아주고 얘를 기준으로 그 안에 있는 누구 PCT가 포지션이 absolute라고요. PCT도 너비를 다 쓰고 그 안에서 글씨 가운데 있고 라인 하이트를 이용해서 높이 만들어 주고요. 폰트 사이즈 조금 주고요. 컬러도 주겠습니다. 저장, 새로 고침 있어요. 자, 일단 이 상태에서 지금 누구의 높이가 안 나오냐면 id 프로그레스의 높이가 안 나와요. 왜냐면 그 안에 PCT가 앱소트를 붕 떴으니까 일단 높이를 줘볼게요. id 프로그레스에서 하이트 32였지? 32픽셀 줘볼게요. 그럼 이제 공간을 차지하겠죠. 자, 지금 제가 테두리랑 그런 색깔을 안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jQuery UI를 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jQuery UI에 뭐가 있냐면 프로그레스가 있어요. 그걸 여기다 활성화를 시킬 거라고요. 일단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자, jQuery UI의 왼쪽에 위젯에서 메뉴 밑에 프로그레스 바 들어가실게요. 찾으셨습니까? 메뉴 밑에 프로그레스 바 들어가 볼게요. 자, 요거 만들어 주는 거라고요. 이렇게 테두리가 있고 얘 만들어 주는 걸 우리가 이 배경 색깔 만들어 주는 걸 안 짜도 얘가 만들어 준다고요. 어떻게만 돼 있으면 자, 이게 기본이고요. 기본 말고 커스텀 볼게요. 커스텀에 가면 이렇게 숫자가 바뀌는 것까지 얘가 다 해준다고요. 우린 이걸 수동으로 짠 적이 있죠. 또는 다운로드 다이얼로그 하면 스타트 다운로드 하면 이런 표현 할 수 있다고요. 지금 이거 세 번째 보고 있어요. 그리고 intermediate value 하면 중간 밸류를 설정할 수 있답니다. 한번 볼게요. 마지막 거 클릭을 해봤습니다. 자, 랜덤 해서 클릭하면 수치가 계속 바뀌고 있고요. intermediate은 도대체 뭘 보여주겠다는 거야? 랜덤 컬러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그렇고요. 자, 디폴트의
펑셔널리티로 다시 와볼게요. 디폴트 기능 뷰 소스 보겠습니다. 뷰 소스 볼게요. 기본 기능의 뷰 소스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작동하는지. 자, 지금 보면 전체를 100%로 했을 때 37%의 바가 와 있어요. 전체를 100%로 했을 때 37%의 바가 나오는 건 어떻게 한답니까? 얘 아이디가 있고 그 아이디를 불러와서 어떻게 해주면 progress bar의 value 해서 써주면 된대요. 복사. 화면에 세 줄 복사했으면 적용합시다. 스크립트로 갈게요. 맨 밑에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우린 progress bar가 아니라 id progress죠? progress로 바꿀게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봅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봐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바가 37%에 나와 있다고요. 확인됐나요? 자, 그런데 완료본을 보면 이 진행률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우리가 여기를 체크하는 거에 따라서 여기에 숫자가 나오고 그 너비만큼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값이 변할 때마다 얘가 변할 때마다 지금 총 몇 개를 입력해야 되는 거냐면 사용자한테 총 5개예요. 하나, 둘, 사용자가 입력을 어쨌든 선택을 하든 고르든 입력을 해야 될 건 지금 이렇게 5개라고요. 5개 중에 3개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 퍼센트, 5 중에 4개를 했다면 여기 퍼센트, 80%, 100%라는 걸 여기에다가 밸류에다가 숫자를 써줘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뭐 할 때마다 여기에 값들이 바뀔 때마다. 이해됐습니까? 뭘 해야 될지. 이제부터는 스크립트입니다. 자, 여기에 숫자가 바뀌는 건 아까 우리가 jQuery UI에 어디에 여기 기본 기능 말고 커스텀 라벨 다시 한번 볼게요. 커스텀 라벨을 보면 지금의 진행률이 여기 숫자가 바뀌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커스텀 라벨 보고 있어요. 커스텀 라벨에 보면 지금의 진행률이 바뀌고 있다고요. 그건 지금 어떻게 한날 보자고요. 뷰 소스를 보면 여기에서 바뀌는 상황의 퍼센트가 어디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프로그레스 바가 누구예요? 프로그레스 바가 변수명을 보시면 프로그레스 바가 id 얘고요. 얘 안에 누구? 프로그레스 바의 밸류를 지정할 수 있대요. 지금 요거를 변수로 잡아와서 얘한테다가 밸류를 주는 거라고요. 위에 API 다큐멘테이션 볼게요. API 다큐멘테이션. 지금 바깥 상황에서 지금 얘한테 밸류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옵션의 밸류를 볼게요. 옵션의 밸류. 진행률이 여기에 반영이 되게 해야 된다. 저 숫자가 우린 어디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까? HTML을 치면 여기에 바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바뀌는 항목이 있으면 그 바뀌는 항목을 저기에다 넣어줄 수 있어야 된대요. 숫자가 바뀌는 건 어떻게 반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냐면 다시 뒤로 가볼게요. 여기 커스텀 라벨을 보고 있어요. 여기 숫자가 바뀌는 게 소스를 보면 중간을 봐요. 프로그레스의 값이 바뀌면 할 일 부분에 change라는 옵션의 함수를 이용해서 얘한테다가 내용으로, 즉 여기 안에 내용으로 뭘 넣어주겠대요? 내용으로 얘를 넣어주겠대요. 파악되셨습니까? change라는 옵션의 함수를 이용해서 progress 라벨이 누굽니까? 아, 얘는구나. progress 라벨이 얘네요. 얘의 텍스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글씨를, 요 가로 안에 글씨를 넣어주는 거라고요. 뭐가? 진행이 바뀔 때마다 change라는 건 값이 바뀔 때마다 할 일이라고요. 오케이?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value 0에서 시작하는 거죠. 얘가 여기 37이 아니라 스크립트로 가볼게요. 얘가 0이라고요. 0. 이거 0으로 바꿔주세요. 열자마자는 사용자가 아무것도 선택을 안 했을 거니까 0이라고요. 스크립트에서 value 0으로 바꿔주셨습니까? 자, 하나하나 해볼게요. 지금 얘도 인풋이고요. 얘도 인풋이고 얘들도 인풋입니다. 그러면 인풋의 값이 바뀌면 할 일 해야 되겠다고요? 인풋의 값이 바뀌면 할 일, 인풋의 값이 바뀌면 할 일, change, 할 일, function. 자, 값이 바뀌면 되게 많은 걸 해야 돼요.
이 5개 중에 지금 몇 개를 했는지 퍼센트를 구해오고 그 퍼센트를 프로그레스 바의 밸류로 넘겨줘야 된다고요. 그걸 여기다 다 쓰기에는 복잡하니까 함수로 만들겠다고요. 함수 update progress라는 우리만의 함수를 만들겠다고요. 인풋의 값이 바뀌면 update progress라는 함수를 실행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짜면 모든 인풋이 값이 바뀌는 걸 커버를 하면 좋으련만 얘가 좀 달라요. 얘는 complete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가볼게요. complete은 얘가 완성되면 할 일이라고 해서 따로 있어요. 얘의 값이 바뀌면 할 일이 얘는 따로 있다고요. 요거 이 카테고리가 우리가 오토 컴플릿을 쓰지 않았습니까? 오토 컴플릿의 옵션 좀 가볼게요. 왼쪽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위젯을 쓰면 걔의 값이 바뀌면 할 일은 어떻게 하는지는 각각 확인을 해보고 없으면 그냥 아까 onChange 그러니까 값이 바뀌면 할 일을 쓰면 돼요. 뭐 하려고 했지? 네, 오토 컴플릿 가볼게요. 오토 컴플릿 클릭을 했고요. API 다큐멘테이션 보겠습니다. API 다큐멘테이션에서 얘의 값이 바뀌면 할 일, 값이 이벤트, 우리가 뭐 마우스를 올렸다거나 클릭을 했다거나 얘 안에 뭐 값이 바뀌었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요걸 쓸 수 있어요. change 가볼게요. 들어봅니다. 자, change에는 뭐가 들어올 수 있대요? 함수가 들어올 수 있대요. 그럼 값이 바뀌면 할 일은 얘는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change라는 옵션을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찾으셨습니까? 복사할게요. 복사했으면 아까 오토 컴플릿에 가서 오토 컴플릿 어디 있냐? 네, 여기에다가 콤마 새로운 옵션이 추가된 거니까 우린 이게 바뀌면 함수명 뭘 작동하라고 한 거예요? update progress라는 함수가 작동해 라고 하는 거라고요. 여기 이렇게 써주십니다. 그대로 복사해 왔고요. 여기 콤마 빼먹지 마시고요. 됐나요? 이게 누구한테도 있냐면 얘한테도 그래요. 얘도 옵션으로 컨트롤합니다. 이거 우리가 뭐로 했죠? 스피너라는 위젯을 썼어요. 스피너에서도 그러면 값이 바뀌면 할 일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올게요. 물론 똑같지만 그래도 확인을 할게요. 다시 뒤로 가볼까요? 위젯에서 스피너로 가주세요. 위젯 다시 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젯에서 스피너 위젯의 스피너 보고 있습니까? API 다큐멘테이션으로 다시 가보십니다. 거기에서 change 보실게요. 이벤트의 change 똑같죠? 그죠? 값이 바뀌면 할 일은 change의 펑션의 create의 UI, 이벤트의 UI랍니다. 복사. 그게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스텝 다음에 콤마 해서 넣을게요. 일단은 스텝은 1 하겠습니다. 경력은 1년씩 늘어날 거니까 이렇게 하자고요. 얘도 값이 바뀌면 함수 뭐가 돌아가? update progress가 돌아가 라고 해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여기까지 됐으면 자, 열자마자 update progress는 작동을 합니다. 열자마자 맨 밑에 update progress 작동 쓰십시오. 이제 이 함수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적어야죠. function update progress 함수가 할 일 적어볼게요. 일단 진행률 담을 그릇을 만들죠. progress 변수명 하나 만들어서 초기 진행률은 당연히 아무것도 선택을 안 했을 거니까 0일 거고요. 이어서 쓸게요. 이 뎁스 왜 이래? 잠깐만요. 그 다음에 몇 개를 입력해야지 총 입력해야 될 개수가 있어야 거기에서 몇 개 하는지 퍼센트를 구해올 수가 있겠죠? 사용자가 입력해야 될 아이템의 count라는 걸 만들게요. count 5개예요. 총 입력해야 될 게. 자, 여기에서 값이 바뀔 때마다 이건 됐어, 이건 됐어 라고 해서 하나씩 값을 올릴 거예요. 그 변수명이 아이템의 completed 라는 거에다가 일단 시작하자마자는 완성된 게 없을 거니까 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의 값이 바뀔 때마다 요거랑 산수를 통해서 프로그레스의 퍼센트를 구해서 그걸 누구한테 주겠다는 거냐면 이 프로그레스의 밸류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사용자가 입력하는 거에 여기에서 값을 만약에 이렇게 선택했어요. 그러면 이 선택한 거의 값을 어떻게 가져오죠? jQuery에서 얘의 값, 이 선택한 값, 인풋의 선택한 값 어떻게 가져와? jQuery입니다. jQuery에서 인풋의 값을 가져오는 거, 인풋에 뭘 가져온다고요? value를 가져온다고요. value 어떻게 가져오는지
보겠습니다. 인풋의 value를 뭐에서 jQuery에서 어떻게 가져오나 구글 해보자고요. 해당 키워드로 구글 해봅니다. 어떻게 가져온대요? 들어갈 것도 없이 VAL로 가져온다지 않습니까? VAL로 가져온대요. 자, 들어갈 필요 없이 그러면 바로 작성을 할게요. 자, 얘가 선택을 하면 여기에 value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고요. 맨 위에 뭐가 있어요? location 변수 잡아볼게요. 자, 지금 여기까지야. 이거 헷갈리지 말게. 끝에다가 얘가 update progress 함수가 여기까지야 라고 해서 주석을 좀 달게요. 그 안에다 지금 작성하고 있는 겁니다. 변수명 location 얘는 로케이션을 일단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얘가 지금 id가 있지 않습니까? id가 로케이션이었지. id 로케이션. 그냥 스크립트에서 id 얘의 로케이션의 value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왜 안 될까요? 얘라고 한다면 value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냥. 왜? 여기 사용자가 입력한 거가 value로 들어올 거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누굴 선택했는지 그 선택한 거의 value라고요. 여기에서 제가 오데사를 선택했어요. 그렇다라는 건 HTML에서 누굴 선택했다는 거예요? 얘를 선택한 거라고요. 옵션 중에 선택한 거의 value, 얘를 가져오는 거라고 지금 저게. 여기에 옵션 중에 선택된 건 어떻게 선택하는지 CSS로 생각을 하면 CSS로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 로케이션 안에 뭐가 있어요? 옵션 태그가 있고 그 옵션 태그에서 선택된 건 이렇게 합니다. 이거 CSS의 선택자입니다. selected 선택한 거에 value를 가져와야 된다고요. select 메뉴에서의 값은 이렇게 가져와요. 나머지들은 상관없습니다. 이건 또 차이가 있어요. 이거나 체크박스는 또 불러오는 게 달라요. 얘들이야 그냥 이 아이디의 value라고 그냥 가져오면 된다고요. 그럼 사용자가 값을 저장했다면 로케이션에다가 뭐라도 저장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거 카테고리 볼게요. 카테고리 변수명 카테고리 n은 id 누구 카테고리 에 그냥 value 하면 된다고요. 얘는 var 하면 왜 얘는 그냥 단순히 input 여기 보면 얘지 않습니까? id 카테고리가 사용자가 입력한 거 여기에 사용자가 입력한 게 value로 들어올 거라고요. 자동으로 value로 들어오는 거예요. value가 없어도 여기에 만약에 value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 쓰면 안 된다고요. value를 이렇게 비워놓는 거라고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 value가 나오는 거라고요. 여기에. 오케이? 물론 사용자가 이거 왜 있는 거야? 그럼 지우고 쓰면 되지만 여긴 그래서 사용자가 뭘 입력할지 모르는 곳에는 value를 쓰는 게 아니라고요. 사용자한테 이미 정해준 거 중에 골라라는 거 하는 건 value를 쓰는 거고 여기는 안 써도 사용자가 입력한 게 value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고요. 나머지 똑같죠? experience도 그대로 복사할게요. experience도 그냥 얘의 인풋에 value를 가져오는 거니까 experience 그 다음에 날짜도 그냥 날짜의 데이트 가져오면 되니까 날짜도 date라는 거 이거 변수를 쓸 수 있나? 겹칠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안전하게 앞에 $사인 좀 쓸게요. $사인 그럼 다 넣읍시다. 통일 다 $사인 넣을게요. 안전하게. 얘는 id 누구 얘가 우리가 뭐로 했죠? 스타트 데이트로 했죠? 네. 그래서 카테고리 experience start date를 다 변수에 담았어요. 또 뭐가 있죠? 얘입니다. 얘도 그러면 아까 얘처럼 선택된 거의 value를 가져와야 되는 거라고요. 이 value는 정해져 있는 것 중에 골라라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정해진 거 중에 골라라고 할 때 사용자가 얘를 체크를 했다면 이 체크된 value를 가져와야 된다고요. 아까 얘 해서 했던 것처럼 var 얘가 변수명 referral라고 할게요. 출처 referral 하고 input 중에 타입이 누구 radio인 거 일단 이건 선택을 한 거고 radio인 거 선택을 한 거고 그 중에 얘는 selected가 아니라 checked입니다. checked 달라요. 체크된 거에
value를 가져와 라고 합니다. value. select 메뉴에 있는 건 selected라고 하는 거고 라디오나 체크박스는 checked라고 하는 거라고요. 오케이. 따옴표 헷갈리지 마십시오. 전 바깥쪽에 작은 따옴표, 안에 큰 따옴표를 썼어요. 값들이 바뀌면 변수명 로케이션부터 레퍼러의 값이 담기겠죠. 자, if문을 작성할 거예요. 여기에 값이 있으면 여기에 값을 하나 올려. 여기에도 값이 있으면 여기에 값을 하나씩 올려. 이제 2야. 여기에도 값이 있으면 얘가 3이야 라고 해서 하나씩 올려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전체 대비 몇 개가 완성되어 있는지 퍼센트를 구해서 여기에 담고 그걸 얘한테 넘겨줘야 된다고. 오케이? 밑에 써볼게요. if문을 작성할 거라고요. 이 조건이 참이면 할 일, 거짓이면 할 일이 없어요. 그럴 때는 짧게 아예 중괄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은 뭐냐면 여기에 값이 있으면이래요. 여기에 값이 있으면은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값이 이렇게 없는 거와 다르면 이라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얘가 이렇게만 돼 있으면 여기 안에 값이 없으면 false고 있으면 true가 반환된다고요. 그냥 이렇게만 해도. 이 조건이 참이면 할 일이니까 누구한테 값을 하나씩 더 한다고요? 얘한테다가 값을 하나씩 더 한다고요. 지금 뭐가 생략된 거예요? 앞뒤로 중괄호가 생략된 거예요. 얘가 참이면 할 일에서 이렇게 중괄호 안에 얘가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참이면 할 일뿐이 없을 때는 저 중괄호도 생략 가능하다고요. 자, 같은 컨셉으로 다 하죠? 둘, 셋, 넷, 다섯 해서 누구도 변수명, 로케이션, 캐테고리, experience, date, 또 뭐가 있죠? 레퍼러 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값이 바뀌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콘솔에서 얘의 값을 확인해 보자고요. 콘솔 로그 아이템에 저기에는 값이 도대체 어떻게 바뀌고 있나. 우리가 지금 이 업데이트 프로그레스가 할 일을 어디에다 다 물려놨어요? 얘의 값이 바뀌면 할 일, 얘의 값이 바뀌면 할 일에다가 다 물려놓은 거 아닙니까? 저장하고 브라우저 새로 고침하고 F12 눌러서 콘솔 열어보고 콘솔 열 때에 아이템의 completed가 67번에 잠깐만 앞에 달러사인을 안 썼구나. 달러사인 쓸게요. 저장하고 새로 고침하고 콘솔을 보면 지금 저는 두 군데가 이미 선택이 돼 있다고요. 그래서 얘가 2가 나오고 있는 거라고요. 확인됐습니까? 완성되어 있는 거 지금 사용자가 입력해서 이 수치가 아까 바뀌고 있었다고요. 1, 2, 3 그래서 걔를 전체 할 거로 나누고 곱하기 100 하면 얘가 퍼센트가 나올 거고 그 퍼센트를 누구한테다가 얘의 퍼센트로 줘야 된대요. 제 밸류로 줘야 된답니다. 우리가 위젯을 뭘 쓴 겁니까? 프로그레스 바라는 위젯을 쓴 거 아니에요? 프로그레스 바에서 위젯에서 밸류를 지정하는 방법이 뭐였더라? 보고 올게요. 왼쪽에 위젯에서 위젯 페이지에 가주세요. 복사할 거예요. 여기에서 누구 프로그레스 바에 가서 갈게요. 여기에 밸류를 지정하는 거 옵션을 봐야죠. API 다큐멘테이션 볼게요. 에서 밸류를 지정하는 거 옵션 밸류 보면 변수로 잡혀 있는 것도 있고 얘한테다가 밸류를 지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답니까? 밸류하고 이렇게 한대요. 우린 여기에 이게 25가 아니라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게 들어오면 된다고요. 그죠? 그렇게 해도 되고 또는 다시 지정해서 옵션의 밸류는 뭐라고 또 지정할 수도 있고요. 일단 한번 돼 있으니까 그럴 필요는 없고 얘 복사할게요. 얘는 뭐래요? getter 값이 뭔지 알아온다고. 얘는 setter 값을 지정한다고요. 오케이? setter에 있는 코드 복사했어요. 넣겠습니다. 자, 우린 얘가 누굽니까? id progress 였었죠? 얘가 id progress 지정하고 옵션에 여기 값이 어디에 들어오고 있어요? 변수명 progress에 들어오고 있다고요. 이렇게 넣어줬어요. 저장하고 지금 상태에서 화면 좀 볼까요?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자, 이제 여기가 바뀌면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어서 보면 얘 바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체크할 때마다 얘가 올라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요? 이 밸류 가지고 또 어디에 넣어줘야 돼? 여기에도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내용으로 넣어줘야 된다고요. jQuery에서 내용으로 넣어주는 건 메서드 뭘 쓴다고요? 텍스트. 어디에? 예, 변수 잡은 적이 없죠? 그냥 누구한테입니까? PCT, 아까 여기 PCT 안에 span. 얘에다가 내용으로 넣어주는 거라고요. 뭐를? 프로그레스에 저장되어 있는 저 수치를. 선택. 누구? PCT 안에 span 태그에다가 뭐로? 내용으로 뭘 넣어준다? 프로그레스 저 변수명에 들어오는 걸 넣어줘라 라고 한다고요. 저장하고 다시 한번 봅니다. 이제 숫자가 들어오고 있어요. 뭐 할 때마다 사용자가 이제 값을 바꾸고 넘길 때마다 이제 수치가 넘어오고 있다고요. 다 입력을 해볼게요. 다 바꿔보세요. 그러고 다른 데 넘어가 보면 여기가 100%가 됐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100%가 됐다는 건 사용자가 이제 여기 있는 폼을 다 완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송, 얘를 클릭할 수 있어야죠. 얘가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프로그레스의 여기의 값이 뭐와 같으면? 100과 같으면 이 버튼의 활성화를 풀어야죠. 다시 해줘야 된다고요. 자, 얘 비활성화 하려고 위에서 어떻게 했죠? 위에서 비활성화 하려고 보면 여기에다가 버튼에 disabled라는 값을 true라고 해놨잖아요. 이걸 뭐로 바꾸면 되겠습니까? false로 바꾸면 되겠지. 복사. 조건문은 뭐라고요? if에서 progress의 값이 뭐랑 같으면? 100과 같으면 중괄호 생략하고 누구의 id submit에 그냥 한 줄로 표현할게요. id submit에 disabled라는 옵션의 값을 뭐로 바꿔? false로 바꿔 라고 한다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입니다. 다 채워보면 다 완성해 볼게요. 체크해서